요즘 그 영화 건국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오늘 점심 먹고 강남 좌파라고 할 수 있는 강남에서 가장 요지에 아파트 좋은 데 살고 연 세후 수익이 3억에서 4억 정도 올리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험담하고 싶은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일 먼저 묻는 게 건국전쟁 봤는가? 봤지. 내일 또 보려고 하는데 이러니까 주춤 하더니만은 이승만이 몇 살 때 대통령 되어서 뭐 74세인가 그렇지? 아니 그 노인을 뭐하러 뽑아. 국민들도 정신이 나가지. 똥 오줌 싸고 밥 먹는 거 이외에는 뭐 제대로 하는 거 뭐 있어? 그때 평균 연령이 50세 정도 될 때인데 환갑 지나면 오래 산다고 그럴 때 아니야. 아니 그게 말이야, 국민이 뽑은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뽑았어. 그때 김구도 나오고 신익희도 나왔는데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을걸? 김구는 뭐 2표인가 3표 받았고 신익희인지 누군지는 1표 받았어. 국회의원들이 뽑았는데 그때 상해에서 임정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귀국하여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들도 모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초대했단 말이야. 그들이 바보는 아니잖아. 자네 말대로 식물인간 노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이거 뭐 밑에 놈들이 잘못했잖아. 곽영주 뭐 경호실장, 요즘 말로 하면 경호실장, 뭐 부통령 이기붕 부정선거 그거 하다 쫓겨난 거 아니여. 책임은 이승만 져야지. 그 어느 권력이나 수하들의 과잉 충성이 문제가 되긴 해.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 되잖아. 부통령 부정선거는 이기붕이 한 짓이라고. 사실 부통령이란 제도가 왜 나왔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한민당인가 김성수를 비롯한 그 천석군 만석군 그 지주 세력들이 이제 내각제를 주장한 거야. 왜냐하면 토지개혁 해버렸잖아. 이승만 대통령은 크게 한 2-3가지 그 국정과제를 추진했는데, 첫째, 그 자기 땅 한 뼘도 없이 500년을 산 사람을 그대로 두고 그 사람을 국민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토지 분배, 토지 그 배분인가 했잖아. 토지 배분했다고. 그거 대단한 거야. 역사적으로 토지 배분에 성공한 나라가 없어. 우리나라 조선도 그 이성계가 집권할 때 누구지? 계민수전. 백성들을 수를 헤아려서 그 땅을 나눠주겠다는 거 조준. 그지? 그 다음에 정도전. 실패했잖아.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성공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뺏긴 이제 땅 부자들 천석군 만석군은 이제 배가 아픈 거야. 이러다 야금야금 뺏기면은 모든 기득권 다 뺏기게 생겼거든. 지금도 봐. 저 깜빵에 들어앉아가지고 정당 창당해가지고 뭐 이번에 국회의원 내보내겠다는 거 똑같잖아. 그 당시에 정당이 내가 알기로는 한 40개 넘었을걸? 내 기억은 정확하게 못해. 그리고 국회의원을 배출한 당이 뭐 24개 당인가 해. 그게 아사리판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내각제를 주장해서 주장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이 내각제가 말이야 얼마나 이게 독소냐면은 그 부산 피난정부에서도 내각제 파동이 일어났다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사정에서 내각제면 안 된다고 설득했잖아. 그래서 그 설득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지. 그런데 이제 내각제가 안 되니까 이 부통령 제도라는 희한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발목 잡으려고 했단 말이야.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뭐 그래도 뭐 반민족 특위 뭐 무산시키고 민족적인 말살시키고 뭐 그 이승만 아니야. 반민특위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하자고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문패도 달기 전에 반민특위 하자고 야당이 떠들어 버렸잖아.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설득했는데 그 설득에 야당도 수긍해가지고 반민특위가 안 된 거지. 6.25 때 도망갔잖아.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이야. 자, 이것도 말이야. 자네 그 중국의 인문학 고사 잘 알잖아. 전쟁에서는 적장을 죽이면 이기는 거야. 이겨. 그런데 대통령을 잡으면 나라를 그냥 접수하는 거지.
박은영이가 얘기했잖아. 서울만 점령하고 기다리면 인민이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조선은 접수한다고 김일성을 설득했지.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사냥개에게 물어 뜯겨 죽게 해버렸단 말이야. 서울에서 잔치 벌이고 사흘 동안 있는 동안에 이 대한민국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시간을 버렸다고, 시간을. 서울에서 3일 걔들이 노는 동안에 우리 그 백두산 호랑이인가 김홍일 장군인가 한강 방어선 있잖아. 저 밑에 뭐 과천, 안양 뭐 이쪽 일대 한강 방어선 그 설치했잖아. 그래서 그 메가드가 시찰하고 갔잖아. 그때 메가드가 사흘만 지켜달라고 했거든. 그러면 일본에 있는 미군을 이쪽으로 투입한다고. 그런데 김홍일 장군이 거기서 엿새 6일 동안 거기서 버텼다고. 그래서 저 밑에 그 다부동 전선의 낙동강 방어선 뭐 이런 거 자네도 중국 고사만 알지 말고 대한민국 현대사도 좀 알면 좋아. 하여튼 그래서 안 된 거라고. 이게 대통령이 도망가기는 6월 25일 날 새벽에 걔들이 그 전차 230대를 가지고 들어왔잖아. 우리가 걔들의 그 공격을 막은 거는 춘전 전투하고 인제 원통 이쪽 전투는 우리가 막았거든. 근데 뭐야, 파주, 의정부 이쪽에 고랑포 축선에서는 서울로 막 밀려 들어오는데 막을 수가 없잖아. 이틀 만에 서울 들어왔다니까. 내가 태영호한테 들었어. 이틀 만에 중앙청에 인공기 개항했는데 그날 밤에 그 동네 노인이 쳐다보고 내려버렸대. 그래서 우리는 사흘 만에 서울 접수를 가고 북한에는 지금도 이틀 만에 서울 접수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27일 날 그 강권에 의해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가셨단 말이죠. 갔는데 3일 동안 잠을 못 주무시니까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 기차가 대구까지 내려갔어. 원래는 대전까지 가기로 돼 있거든. 그래서 노발대발 하시면서 대전으로 다시 옮겼다고. 그런데 좌파들은 뭐라 해? 부산까지 톡겠다가 미안하니까 대구에 와 있었다고 하잖아. 역사를 이렇게 그 조작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있어. 그 한강 철교 폭파한 거 있잖아. 그 사진 한강이 아니야. 대동강이라고. 6월 25일 날 그 남신 받아가지고 6월 28일 날인가 그 폭파했는데 그 사진 봐. 다 그 무명 옷 입은 그 겨울 옷 입었잖아. 그 대동강 폭파한 거야. 대동강. 그렇게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우리가 사실은 이게 역사라는 것은, 잘 알아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김일성 입장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냐? 첫째 이승만이요, 둘째가 박정희요, 셋째가 전두환인 거야. 왜냐하면, 다 된 밥에 재 뿌린 인간들이 이 셋이거든. 걔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계속 물어뜯는 거야. 친일은 무슨 친일이야? 그때 초대 내각은 친일이 없었어. 북한은 전부 그 일제에서 그 장관하고 강요들이라고.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나온단 말이야. 그거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 친일 이런 것도 그 말은 좋아. 말은 좋다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 그러면서 그거 해가지고 뭐 득본 게 뭐가 있어? 뭐가 있냐고. 세계사의 조롱만 받았지.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사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북한의 사관으로 우리 역사를 보면 좌파 빨갱이 얘기가 하나도 틀린 바가 없어. 다 맞는단 말이지. 다 맞아. 하여튼 뭐 이렇게 쭉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릇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그릇 속에 담긴 음식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흘러가지고 오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싸워도, 지지고 볶아도, 남에게 얻어먹어도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복지경제가 좋습니다. 요즘은 얻어먹는다 소리 안 하잖아요. 복지라 그러죠. 복지. 얼마나 우아합니까? 이 제도가 문제는 많은 제도이지만 없애야 할 제도는 아니죠. 고쳐 개량하여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제도들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어떻습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제 이런 말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은요, 30몇 살에 제가 이승만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공직에 있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정독 도서관에서 모든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승만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왔거든요. 그런데 공직자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그해 가을에 조선일보에서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그 전기가 쪼르륵 나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광훈 목사님이 조선일보 기자하고 아주 대토론을 해서 그 기자가 감명을 받고 연구조사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신문에 특집으로 시리즈로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 과거 메모리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역사를 공부할 때 보면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을 제일 먼저 배우거든요.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란 무엇인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게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메모리된 입력된 그 역사적 사실 각인된 사실들이 있어요. 그것이 역사인 건 맞아요. 그러나 새로운 사실 앞에 그 메모리를 지우고 업데이트 시키는 그 사람이야말로 역사의 용기자고 역사의 정의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주고받으면서 궁시렁거리는 것 그것이 역사가 되는 그 역사는 슬픈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